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전 세계에서 일어난 흥미로운 영어 뉴스를 읽으며 다양하게 영어를 공부하는 Fun Reading 5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재밌는 뉴스가 많이 있는데요. 치킨 먹고 집단 식중독. 근데 이 양념 때문이다. 어떤 양념인가 보도록 하고요. 또 벌에 2만 번 쏘인 청년이 기적적으로 생존했답니다. 미국 청년인데 참 대단하죠. 또 하나가 이 허위 리뷰 같은 거 잘 몰렸다가 9만 불, 거의 1억이 넘는 돈입니다. 이거 벌금 물게 된 사연도 살펴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폭풍에 초토화된 파키스탄. 그죠? 이 한국도 태풍이 지나가는데 파키스탄은 지금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영어로 읽으면서 같이 다양한 영어 단어나 문법이나 어휘나 독해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뉴스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죠? 포장된 상품이 나오고요. 이렇게 헤드라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헤드라인 기사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Spice, linked to food poisoning investigation recalled across Canada. 자, 스파이스인데 linked to food poison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스파이스란 말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스파이스 말 양념, 향신료 그 뜻입니다. 그래서 spicy, 이 y를 붙여주면 매운 그 뜻이죠. 양념 맛이 강한, 아주 얼큰한, 영어로 스파이스인데 여기서 스파이스 향료인데요.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문장 보시면 하나의 문장인데 동사가 두 개가 나와 있죠. 하나 linked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recalled라는 동사가 한 문장 속에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이럴 때는 거의 다 이 뒤에 동사가 문장의 동사고요. 이 앞에 동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주로 수동의 뜻으로 꾸며주는 형태예요. 자, 그러면 먼저 link to라는 표현을 아시겠습니다. 자, link가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linked to가 되면은 뭐뭐와 연관되다. 일반 문장일 때는 비동사 같이 써가지고 be linked to라고도 많이 써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스파이스, 어떤 양념, 향신료인데 연결된 향신료라는 거예요. 뭐랑요? Food Poisoning Investigation과 연관된 향신료가 그 뜻입니다. 자, 푸드 포이즈닝도 무지 중요한 단어죠. 이게 바로 식중독입니다. 똑같아요. 포이즌이 독이잖아요. 중독이잖아요. 그래서 음식에 중독되는 거, 그게 푸드 포이즈닝이 식중독이 되겠습니다. 인베스티게이션, 수사죠. 조사.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그러니까 향신료인데 식중독 조사, 수사와 연관된 그 향신료가 리콜 됐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이 동사가 됩니다. 어디에서? across Canada니까 캐나다 전역에서, 캐나다 전국에서 이 특별한 향신료가 리콜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뉴스냐면요, 얼마 전에 그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에서 한 식당에서 치킨 요리를 먹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식중독 걸렸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식중독 걸린 재료 속에 특정한 향신료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요 향신료예요. 미스터 라이트라고 되는 건데, 쉽게 말씀드려서 생강가루입니다. 생강가루. 그러니까 생강가루인데 여기에 뭔가 독성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뉴스 기사입니다. 자, 이렇게 헤드라인 보고는 밑에 있는 거, 여기는 좀 질병이나 질환과 관계된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밑에 걸 한번 들어보실까요? Symptoms can include nausea, vomiting, dizziness, weakness, irregular heartbeats, and in severe cases, death. 자, 심텀은 잘 아시죠? 증상인데 이런 증상들에는 무슨 증상들일까요? 식중독 증상이겠죠. 이런 증상들에는 can include, 포함할 수가 있는데 이런 증상들, 몸의 질환들을 얘기해 줍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 nausea. 자, nausea가 뭐냐면은 구역지나 메스꺼운 걸 가리켜요. nausea. 여기 있죠? 노를 저어서 배를 많이 타면 메스껍겠죠. 그렇죠. 배멀미 때문에. 그래서 nausea, 노를 많이 젓다 보면 메스꺼워진다. 이렇게 열심히 쉽게 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vomit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구토하는 거, 토하는 거. 막 토하는 거. 그것도 이 증상에 포함이 되고, 자, dizziness. 이거는 현기증이나 어지러움증이죠. 자, 이 dizzy. 여기서 D-I-Z 두 개에다가 I 대신에 Y를 써주면 dizzy가 되면 어지러운 그 뜻이죠. 그래서 이런 현기증도 이런 증상에 포함이 된답니다. 또 뭐가 있어요? weakness니까 약해지는 거, 몸이 허약해지는 거지, 몸에 힘이 없는 거지, 무기력해지는 거. 그리고 irregular heartbeat, heartbeat은 심장이 뛰는 겁니다. 심장 박동인데 irregular니까 불규칙적인, 규칙적이지 않은 심장 박동, 이런 것들이 이 증상에 포함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and in severe cases death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심각하죠? 자, severe는 심각한 거잖아요. 여기서 case는 경우, 사례 그 뜻이니까 심각한 사례, 심각한 경우에는 death,
사망, 죽음도 유발시킬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식중독이 결코 가볍게 넘길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이런 기사, 첫 번째 짧은 기사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기사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Spice, linked to food poisoning investigation recalled across Canada. Symptoms can include nausea, vomiting, dizziness, weakness, irregular heartbeats, and in severe cases, death. 예, 첫 번째 뉴스 봤고요. 두 번째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이 나왔네요. 그죠? 벌이 꽉 나와 있는데 바로 요 뉴스입니다. 아까 제가 서문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아주 정말 뭐랄까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한 그런 뉴스예요. 미국에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자, 먼저 헤드라인 먼저 들어보실까요? Ohio man, who suffered 20,000 bee stings and ingested 30 bees, wakes up from coma. 자, 오하이오맨, 미국의 오하이오 주가 있죠. 오하이오 주에 사는 남성입니다. 이 남성인데 사람을 꾸며주는 거죠. 관계대명사예요. suffer, 고통을 겪은 거죠. 이것을 겪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겪은 오하이오주 남성이에요. 뭘 겪었을까요? 20,000 bee stings를 겪은 사람입니다. sting은 많이 들어보셨죠? 쏘는 거죠. 이 sting은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됩니다. 동사는 쏘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명사일 때는 그 쏘는 거, 쏨, 혹은 곤충의 침을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뭘로 쓰였어요? 명사 쓰였죠? 그러니까 2만 차례의 벌의 쏘임, 벌의 그 침에 고통받았던 오하이오주 남성, 쉽게 말해서 2만 번을 쏘였다는 겁니다. 벌에게. 와, 저도 옛날에 한번 벌에 쏘인 적이 있지만은 한 번만 쏘여도 무지 아프거든요. 이게 따끔하고. 근데 2만 번이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그 독이 아마 들어갔을 텐데 그 사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쏘인 게 다가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은요. and ingest라는 단어도 기억해 두세요. ingest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삼키다 혹은 섭취하다는 뜻이 있어요. 영양 같은 거 섭취할 때 ingest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입을 삼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ingest 하면 요거랑 비슷한 단어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 바로 요 단어겠습니다. digest. digest는 소화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ingest, digest 다 비슷한 개념입니다. digest는 소화하다, ingest는 인이 안으로니까 안으로 삼키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쉽게 외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2만 번 벌에 쏘였을 뿐만 아니라 또 뭐 했어요? ingest 삼켰대요. 뭐를? 30마리의 꿀벌들, 30벌을. 그러니까 벌을 막 이렇게 막 뿌리치고 싸우다가 30마리나 벌을 삼키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오하이오 man하고 who suffered 20,000 bee stings and injured 30 bees까지는 man을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하이오 man wakes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하이오 남성이 깨어났대요. wakes up. 어디로부터? 자, 커마는 잘 아시죠? 한국 의학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죠. 혼수 상태. 혼수 상태에 빠졌어 이 사람이. 그러다가 결국 깨어났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2만 번인데. 자, 그럼 밑에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할까요? An Ohio man is expected to recover after a swarm of about 20,000 bees stung him while he was cutting tree branches, according to information from his family and first responders. 자, 문장이 조금 깁니다. 한 오하이오 남성이 is expected to니까 예상되어진다 혹은 뭐 기대되어진다 그 뜻이죠. 수동태죠. 한 오하이오주 남성이 예상되어진대요. 뭐 할 것으로? recover, 회복될 것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어진답니다. 즉 심각하지 않다는 거죠. 자, after 뭐 한 다음에 또 중요한 표현 나와있네요. a swarm of란 표현 나와있습니다. 자, swarm 하면요 떼예요. 무리. 곤충 떼 같은 큰 무리들 갖다가 swarm이라 그러는데 저 벌떼 같은 거 그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a swarm of 하면은 뭐뭐의 한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때의 그래서 about은 여기서 무슨 뜻일까요? 약 2만 마리의 벌떼들이 여기서 스팅은요. 아까 스팅은 명사 쓰였지만 여기서는 동사 쓰인 겁니다. 왜냐하면 스팅의 과거가 스텅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과거 쓰였죠. 그러니까 약 2만 마리의 벌들이 그를 쏜 이후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2만 마리 쏜 이후에. 자,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이니까 뭐 하는 동안에요? 그가 he was cutting tree branches. 그가 tree 이제 자르고 있었을 때 나무의 그 가지들을 아마 가지씨 같은 거 아마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는 동안에 2만 마리의 벌에게 약 쏘인 그 남자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뒤에 according to라는 단어가 있죠. 누구에게 따르면 information, 정보에 따르면이에요. 어떤 정보냐면 from 이하의 정보입니다. 그의 가족과 그리고 자
first responders라는 단어도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respond가 응답하는 거죠. 대응하는 거죠. 그래서 first responder는 최초로 대응하는 사람들 그 뜻입니다. 자, 무슨 사고가 발생하고 그러면은 누가 최초로 거기에 대응을 할까요? 그렇죠. 응급 구조 요원들입니다. 주로 앰뷸런스 요원 같은 사람들, 911 부르면 와서 이렇게 사람이 뭐 쓰러지고 그럴 때 도와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first responders라 그래요. 중요한 표현이니까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즉 가족과 응급 구조 요원으로부터 얻은 정보에 따르면 이 사람이 결국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그 뜻입니다. 다행이죠, 그렇죠? 이렇게 벌에 쏘인 사람이 무사히 이렇게 깨어났다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자, 이것도 그럼 다시 한번 뉴스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빨리 한번 해석해 보세요. Ohio man, who suffered 20,000 bee stings and ingested 30 bees, wakes up from coma. An Ohio man is expected to recover after a swarm of about 20,000 bees stung him while he was cutting tree branches, according to information from his family and first responders. 예, 두 번째 뉴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옐프라고 아시나요? 그 유명한 온라인 웹사이트인데 뭔가 리뷰 같은 거 할 때 뭐 식당 음식 먹은 다음에 좋다 나쁘다 리뷰할 때 많이 사용되는 그 웹사이트가 바로 옐프인데요. 요거랑 연관된 또 내용입니다. 이것도 흥미로운 내용인데요. 자, 먼저 헤드라인부터 한번 들어보세요. Acted with malice. Yelp cost a man $90,000 in defamation case. 자, 뭔지 한눈에 팍 안 들어오시죠? 그죠? 이렇게 짧지만 만만치 않은 문장입니다. 자, 일단 malice란 단어가 중요해요. 자, malice가 뭐냐면은 악의, 나쁜 의도입니다. 나쁜 의도를 갖다가 malice라 그래요. 좀 외우기 어렵나요? 저기서 M만 딱 빼면 뭐가 되죠? 앨리스가 되죠? 앨리스, 사람 이름. 여자 이름이 앨리스죠. 그 앨리스는 되게 아주 나쁜 의도를 갖고 해서 키우시면 돼요. 앨리스는 되게 멜리스를 갖고 해서 키우시면은요 쉽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cted with malice는 뭐가 될까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라고 뒤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면 옐프, 아까 말씀드렸죠? 평가해주는 그 인터넷 웹사이트입니다. 옐프가 코스트는 얼마의 비용이 들게 만든다는 뜻이죠. 비용이 들다. 그러니까 코스트 A, B예요. A에게 B의 비용이 들게끔 하다. 즉 옐프가 한 남자에게 9만 달러의 비용이 들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옐프에다가 뭘 해가지고 9만 달러의 돈을 물게 됐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자, 여기에서 바로 defamation case라고 되어 있는데 이 defamation 참 중요한 단어 이것도요. 명예훼손입니다. 이것은 동사가 defame이에요. 이거 하시면 쉽게 볼 수 있어요. fame이 명성이잖아요. 그죠? 명성, 명예. 그 앞에다 d를 붙이면 d는 떨어뜨리는 겁니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성을 떨어뜨리는 거니까 defame 돼버리면 명예훼손하다라는 동사가 돼요. 이거의 명사가 바로 defamation입니다. 그리고 케이스에는 어떤 뜻이 있죠? 자, 케이스에는 소송이란 뜻이 있습니다. 재판 소송. 그러니까 defamation case 하면은 명예훼손 소송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판 결과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소송 결과. 그래서 옐프가 한 남자에게 9만 달러가 들게끔 만들었다. 그러니까 9만 달러 비용을 들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명예훼손 소송에서. 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밑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밑에 있는 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A disgruntled customer, who posted reviews on Google and Yelp accusing a business of fraud, has been ordered to pay $90,000 worth of damages for defamation by the Supreme Court. 자, 짧은 문장인데 이렇게 짧지만 이런 신문 기사를 읽다 보면은 영어 실력이 팍팍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영어 구조가 아주 약간 복잡하면서도 흔히 쓰이는 그런 구조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먼저 문장을 볼게요. disgruntled custom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disgruntled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불만을 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PP가 됐으니까 수동태가 되죠. 그러니까 불만을 품게 된 한 손님이 그 뜻입니다. 한 고객인데 후로 연결됐으니까 이 고객을 꾸며주겠죠. 그 고객이 뭐 했습니까? 포스트드 했어요. 포스트는 글 같은 거 올리는 걸 포스팅한다 그러잖아요. 그가 글을 올렸답니다. 근데 뭘 올렸을까요? 리뷰를 갖다 올렸대요. 그 평가죠. 뭐 어디 식당은 맛있고 어디 맛없고 막 그런 평가 그런 걸 리뷰라 그러는데 리뷰를 갖다가 올린 어떤 불만을 품은 손님이래요. 근데 어디에 올렸냐면 오늘 항상 인터넷 앞에는 on을 써줍니다. 구글과 옐프. 구글 잘 아시고 옐프가 아까 말씀드린 그 웹사이트입니다. 여기에다가 리뷰를 올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뒤에 보시면 중요한 표현 나와 있습니다. 바로 accuse A of B란 표현 나와 있어요. 꼭 기억해 주세요.
accuse는 고발하다는 뜻이거든요. 고발하다, 고소하다. 그래서 accuse A of B가 되면은 A를 B에 따른 명목으로 고발하다 그 뜻입니다. 이게 그거죠. accusing A of B예요. 그러니까 한 비즈니스 뭐 사업체입니다. 사업체가 될 수도 있고 기업이 될 수도 있어요. 한 사업체를 갖다가 of의 명목으로 고소하는 리뷰를 갖다 올린 거예요. 여기서 accusing은 리뷰가 accusing을 꾸며주는 겁니다. on 구글의 옐프는 좀 중간에 그냥 웹사이트처럼 삽입된 거고 reviews accusing인 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리뷰냐면은 한 사업체로 하여금 프로드했다고 고발하는 리뷰를 올린 불만을 품은 소비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프로드란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기죠, 사기, 속임수. 그러니까 어떤 기업체 보고 저거 사기다라고 이렇게 사기다라고 고발하는 글을 리뷰를 구글과 옐프에 올렸던 손님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has been ordered가 이 문장의 동사입니다. 나머지 이 후에서부터 그 프로드까지는 커스터머를 꾸며주는 거예요. 이 커스터머가 has been ordered니까 명령을 받았다는 얘기죠. 이것도 수동태잖아요. BPP니까 명령을 받았는데 뭐 하도록? pay, 돈을 지불하도록. 얼마를요? $90,000, $90,000. 한국 돈으로 1억이 넘는 큰 돈이죠. 그리고 여기서 worth of는 이만큼의 가치가 있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90,000의 가치가 있는 damage, 손실. 이 사람이 이제 이런 리뷰를 잘못 올렸기 때문에 이 업체는 피해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90,000 상당의 가치에 해당되는 그 데미지, 손해를 갚을 것을 명령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허위를 사실 올린 겁니다. 그래서 위에 제목이 바로 acted with malice라고 표현된 거예요. 악의를 갖고 행동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뭐 이 업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아주 나쁜 의도를 갖고서 고의로 거짓말을 리뷰에 올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9만 불을 지금 지불하도록 판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뭐 때문에? defamation 아까 나왔죠? 명예훼손 때문에. 그러니까 업체를 갖다 명예훼손했던 혐의로 이 9만 불을 이제 지불하라고 나왔는데 중요한 게 by 누구에 의해서요? 바로 Supreme Court. 자, Supreme Court는요. 이것도 대법원 중요한 단어죠. 코트가 법원이거든요. 슈프림은 최고의 그 뜻입니다. 최고의. 그래서 최고 법원이 바로 대법원이죠. 대법원에 의해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이만큼의 돈을 지불하라는 그런 판결을 명령받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부로 이렇게 리뷰 같은 거 잘못 올리시면 안 되겠네요. 그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괜히 이거 허위사실 같은 거 그 리뷰 막 나쁜 의도 갖고 올리면 이렇게 막대한 돈을 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 문장 조금 긴데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Acted with malice. Yelp cost a man $90,000 in defamation case. A disgruntled customer, who posted reviews on Google and Yelp accusing a business of fraud, has been ordered to pay $90,000 worth of damages for defamation by the Supreme Court. 예,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뉴스를 봤고요. 마지막 네 번째 뉴스는 항상 좀 약간 긴 문장을 합니다. 약간 긴 문장을 하는데 이것도 독해에 크게 도움되는 좋은 문장이에요. 자, 이것은 아까 파키스탄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먼저 헤드라인 먼저 들어보실까요? Pakistan's monsoon on steroids is a warning to the rest of the world. 자, 파키스탄의 monsoon on steroids가 is a warning 경고잖아요. 경고래요. 어디에 대한 경고요? The rest of the world. The rest는 항상 rest 앞에 너가 붙어서 of로 연결되면은요 나머지란 뜻이죠. 그 rest of 하면 항상 나머지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나머지 세계에게, 그러니까 파키스탄 말고 나머지 모든 세계에 대한 하나의 경고이다 그 뜻입니다. 자, 몬순은 잘 아실 거예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지리 시간에 배웠죠. 무슨 계절풍? 그러니까 강한 폭풍을 가리킵니다. 몬순 하면 이것은 지리 시간에 나온 그런 단어고요. 그러니까 몬순인데 중요한 게 몬순 옆에 on steroid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것도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스테로이드가 뭔지 아시죠? 뭐 이렇게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약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뒤에 명사 뒤에 on steroids가 붙으면 쉽게 말해서 스테로이드를 복용한 몬순입니다. 스테로이드를 맞은 몬순이에요. 그러니까 그 몬순의 파워가 어떠겠어요? 훨씬 강하겠죠. 이것처럼 이 on steroids란 말이 들어가면은요 엄청 강해진, 한국말로 하면 그냥 스테로이드 맞은, 뭐 뽕 맞이는 좀 이상하고 어쨌든 그런 뭔가 근육 강화제를 맞은 그 뜻입니다. 좀 비정상적으로 강해진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강해진 그 폭풍우가 그 뜻입니다. 엄청 강해진 계절풍이 하나의 경고라는 거죠. 나머지 세계에 대한.
자, 여기 문장이 약간 긴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Millions of people in Pakistan are struggling to stay safe after flooding of epic proportions devastated the country.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millions of people이니까 수백만 명의 사람들입니다. 항상 이렇게 millions of가 되면은 수백만 명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인데 파키스탄에 살고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struggling 하고 있답니다. 자, struggle은 뭐냐면 투쟁하다는 뜻인데 보통 힘겨워하다, 분투하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이 수백만 명이 지금 힘들게 투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힘겨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stay safe 하기 위해서. 즉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안전을 머물기 위해서. 즉 안전하기 위해서. 워낙 위험하니까. 그죠? 안전 상태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힘겨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after 뭐 한 다음에요? flooding은 홍수잖아요. 그죠? 홍수 이후에. 근데 홍수인데 어떤 홍수냐면 over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네요. 바로 epic. 자, epic은 원래는 서사시 그 뜻이에요. 예, TV 같은 데 보시면 뭐 대서사시 그런 거 있죠? 이게 서사시란 말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 엄청난, 규모가 큰 그 뜻입니다. 보통 서사시 하면 아주 장대한 역사를 다루잖아요. 그래서 epic 하면은 그냥 큰, 엄청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epic proportions가 되면은 엄청난 규모의 그 뜻이에요. 그래서 epic proportion에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의 flooding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의 홍수가 devastate the country에서 devastate가 바로 동사가 되겠죠. 자, devastate는 어떤 뜻이냐면 황폐화시키다는 뜻이에요. 초토화시키다.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의 홍수가 그 나라예요. the country는 파키스탄을 가리키겠죠. 그 나라니까 그 나라를 황폐화시킨 이후에 안전하게 머물기 위해서 수백만 명의 파키스탄 사람들이 투쟁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볼까요? This tragedy is happening half a world away, but climate change experts say dangerous weather extremes are happening all over the planet, not in 50 years, but right now. 네, 은근히 까다로운 문장입니다. 일단 this tragedy, 자, tragedy 하면 비극이죠. 비극. 이 비극이 is happening, 발생하고 있는 중이래요. 자, 이 표현을 보겠습니다. half a world away가 무슨 말일까요? 자, away란 말은 얼마큼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2 kilometers away 하면은 2km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a world away가 되면 한 세상만큼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half가 붙었죠? 그러니까 반 세상만큼 떨어진, 즉 지구에서 지구가 있으면 그 중에 반 정도 떨어진 그 뜻이 바로 half a world away예요. 자, 왜 그러냐면 이 뉴스 기사가 미국에서 나온 뉴스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파키스탄까지는 한 세계 반 정도가 떨어져 있죠. 그래서 half a world away라고 써준 겁니다. 그래서 이 비극이 한 지구의 한 반 정도 떨어진 곳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다. 즉 가깝진 않다는 거예요. 꽤 먼 곳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지만 버스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climate change experts니까 그 기후 변화 전문가들이죠. 그러니까 기후 변화 전문가들이 말을 한대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 dangerous weather extremes are happening. 그러니까 dangerous, 위험한 그 날씨, 자, extreme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극단의 극단적인 그 뜻이죠. 그래서 왜 익스트림 스포츠 같은 거 하면 막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막 그런 스포츠를 갖다가 익스트림 스포츠라 그러죠. 그래서 이것은 명사 쓰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그 기후의 극단적인 것들, 아주 극단적인 날씨를 가리킵니다. 지금 나온 것처럼 스트레오도 맞은 뭐 폭풍 같은 그런 걸 가리키는 거죠. 아주 극단적인 위험한 기후들이 happening, 그런 날씨들이 발생하고 있대요. 어디에서? all over the planet에서 발생하고 있답니다. 자, 그럼 planet은요 기본적으로 행성이라는 뜻입니다. 왜 지구 말고도 수성, 화성 뭐 이런 걸 다 planet이라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the planet 하면 그냥 지구를 가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the best man on the planet 하면은 지구에서 제일 뭐 최고의 사람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the planet 할 경우는 그냥 지구에서 그렇게 쓸 때가 많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지구 전역에서 이것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뒤에 보시면 not A but B죠. 그러니까 A가 아니라 B다 그 뜻이에요. 그럼 not in 50 years. 자, 이는요 항상 그 구체적인 기간 앞에 쓸 때는 이후의 그 뜻입니다. 50년 안에가 아니에요. 50년 이후의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50년 이후가 아니라 언제? right now. 지금 바로 당장.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비극이
아주 반 정도 떨어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쪽 어느 정도 거리가 있지만 그러나 기후 변화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위험한 극단적인 어떤 날씨 조건들이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자, 그리고 그것도 이런 위험한 것들이 50년 뒤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여기저기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목 보시면은 파키스탄의 그 스테레오 맞은 엄청난 폭풍우가 경고라는 겁니다. 누구에 대한 경고냐면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나머지에 대한 경고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해석되셨죠?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시고 한 두세 번 보시면서 여러분 걸 만드시면은 분명히 제가 개런티 해드립니다. 여러분 독해 실력과 어휘력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Pakistan's monsoon on steroids is a warning to the rest of the world. Millions of people in Pakistan are struggling to stay safe after flooding of epic proportions devastated the country. This tragedy is happening half a world away, but climate change experts say dangerous weather extremes are happening all over the planet, not in 50 years, but right now.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다음 주에도 또 재밌는 뉴스 가지고 또 유익한 뉴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